안녕하십니까.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금년도에는 이제 착색이 잘 나고 있어요. 보니까 잘 나고 있고, 낮에는 보면 이제 굉장히 빨갛고, 또 저녁에 되면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하고, 또 아침에 이슬이 많기 때문에 또 색깔이 좀 덜 나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아는 분 하나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착색이 안 냈다 그래요. 그래서 비료 첨가에 대해서는 뭐 가리를 쳤느냐, 황산가리를 쳤느냐, 인산가리를 쳤느냐, 칼슘을 쳤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염화 칼슘만 치고, 가리는 하나도 안 쳤답니다. 그럼 가리는 숫기 조절입니다. 숫기. 익히는 것을 좀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리 비료입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는 뭐, 향이죠. 향, 맛, 색깔 나게 하는 것이 이제 화입니다. 황. 그리고 인산가리는 이제 과일 비대, 인산은 이제 비대도 됩니다. 비대도 되고, 전분이나 당분을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가리, 가리는 과일 비대 또는 착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료를 이제 안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남들은 이제 착색이 났는데 착색이 안 났다 이렇게 말씀해서 쭉 내가 물어보니까 안 쳤다 그래요. 토양에다 또 가리 주는 것도 있고 연면 시비 또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개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언제 뭐 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질소, 인산, 가리, 뭐 NPK죠. 그다음에 황, 뭐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량 요소가 있죠. 뭐 철, 망간,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에서 6월 달까지는 나무의 자람, 또 과일의 비대, 이런 것을 위해서 잘 자라는 것을 주면 돼요.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갈 끼고, 인산 또 잘 자라게 하니까 들어갈 끼고, 그 다음에 카리도 들어갈 끼고, 이렇게. 그 NPK 비료가 우리가 3월 달에 주는 NPK 비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붕소도 있죠. 붕소는 미량 요소지만 과일의 과경을 길게 해주고 양분들이 고루 잘 퍼지게 갈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붕소입니다. 붕소.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 때 잘 퍼져 나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 심줄과 같은 거예요. 심줄.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붕소는 우리가 봉오리가 꽃이 피기 일주일 전에 이제 붕소를 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료들을 언제 이렇게 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가온을 조성했다 그러면 인산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용선인비를 가지고 이제 좀 뿌려주고 이제 가온을 조성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온 조성 다 했을 때는 우리가 3월 달 경돼서 아니면 2월 달이든 우리가 사과 전용 비료를 준다. 전용 비료를 주는데 거기 보면은 NPK가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붕소, 마그네슘 이런 것이 있는 비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기량작용하기 때문에 칼슘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은 별도로 줘야 돼요. 토양에 줄 때. 그래서 칼슘을 줄 때는 뭐 수확 후에 칼슘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으로 나오는 그 고토 석회가 있습니다. 그걸 뿌려서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4월경에 질산칼슘을 토양에 주면 돼요. 그래서 칼슘은 1월에서 6월 달까지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리가 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면 동력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뭐 진흥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슘을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칼슘은 하여튼 사과가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생육 단계에 계속 필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육아기까지는 우리가 칼슘 칠 수 없으니까 토양에다가 4월 달에 질산칼슘, 질산은 잘 자라고 단단해지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 이제 칼슘이에요. 그래서 질산칼슘을 이제 토양에다 주게 됩니다. 토양에 주게 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비료를 좀 전에 얘기했던 사과 전용 비료를 주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질산칼슘을 토양에다 주면 돼요. 4월 달에 주고 나서 이제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이제 과총엽, 전엽기가 나와요. 과총이 나오고 잎이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잎이열에 보면 요 꽃눈 있죠, 꽃눈. 꽃눈이 보면은 요 꽃눈이 보면 요 벌어지고 이제 인편이라 그래요. 요 가지고 인편. 요 벌어지고 하면서 여기 과청잎이 이파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잎이 작은 잎이 나와요. 그다음에 또 약간 큰 잎이 나오고 그다음에 봉오리가 꽃봉오리가 나오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겠죠. 봉오리가 있은 다음에. 근데 봉오리가 뾰족하게 나올 때 봉오리 형체보다도 뾰족하게 나오면서 잎들이 이렇게 감싸 있을 때 있어요. 요때 이제 우리가 요소 1.5kg 그러니까 자꾸 많이 주려 하면 안 돼요. 많이 줘갖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1kg 넣어야 돼요. 1kg. 보통 넣을 때에 50%만 넣으라 그래요. 이렇게 유각일 때는 1kg 정도예요. 1kg. 그 다음 마그네슘 한 3kg. 그 다음에 붕소 그 다음에 요렇게 넣어서 붕소는 이제 이 봉오리가 나올 때 잎이 나왔으니까 꽃봉오리가 나올 거잖아요. 마그네슘 요걸 넣어서 질소, 마그네슘, 붕소 요걸 이제 넣어 가지고 연면 시비를 이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이제 뭐 우리가 비료를 줬으니까 비료가 흡수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과청잎이 나오고 꽃봉오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전적기 때는 연면 시비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게 되면 이파리들이 작은 이파리들이 더 잘 자라게 되겠죠. 하여튼 5월 달까지는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이 과일을 크게 하고 과일을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전까지만 비료를 주면 되는데 근데 비료 이런 거 줄 때 너무 많이 주면은 필요가 없게 돼요. 요소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줬다 그러면 보름밖에 안 먹어요. 흡다가 토양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리고 요소는 이제 마이너스. 뭐 음이온 그리고 마이너스인데 15일 정도 있다가 이게 변해서 다시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전류가 통하지 못하고 용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보고 본다면은 이제 그 시기를 좀 맞춰서 우리가 뭐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토양 시비를 이제 3월 달에 뭐 사과 전용 비료를 줬으니까 가리는 6월 달 또는 7월 달에 가리 비료예요. 입상 황산가리를 이제 6, 7월 달에 주게 돼 있는데 뭐 홍로는 6월 달, 후지는 7월 달. 그렇게 그것만 줘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후지는 8월 달에 한 번 아니면 9월 중순경에 한 번 더 줘야 돼요. 보통 이 황산가리는 한 2개월 정도가 2개월 한 조금 더 가는데 그러면 2개월 지나 될 때 다시 한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비료는 우리가 한꺼번에 많이 준다 해서 많이 먹다가 안 주면 그만 또 식물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달아 이어져서 먹을 수 있고 분식적으로 이제 나눠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비료는 가리 비료는 연면 시비하는 것도 또 황산가리니 이런 후반기에 그래서 우리가 착색을 또 위해서 비료를 준다 하면 우리가 후지 같은 경우는 140일이 지나면은 착색이 이루어져요. 그 시기에 이제 인산가리를 주는 인산가리 그 1.5kg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시간이 되면 황산가리를 준다든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토양에는 입상 황산가리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그렇게 주면 되고 또 6월 달까지는 이제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은 6월 달까지 줘도 돼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마그네슘도 주고 칼슘도 돼요. 그러니까 유과기를 벗어날 때 그러니까 과일이 솜털이 벗어났을 때는 우리 칼슘 줘도 돼요. 칼슘. 그래서 칼슘도 1.5kg예요. 1.5kg. 근데 뭐 초선 칼슘을 주더라도 한 1kg 정도 이렇게 6월 달에 주고 그 다음부터는 뭐 1.5kg 이렇게 줘도 됩니다. 마그네슘도 6월 달까지 우리가 3월 달에 뭐 그 연면 시비를 해서 마그네슘 들어갔으니까 5월 달, 6월 달에 한 번씩 더 주시면 돼요. 그때 황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연 500g 넣어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칼슘은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칠 정도로 치시면 돼요. 연마칼슘 치든 초산칼슘 치든 뭐 탄산칼슘은 이제 뭐 가루잖아요. 아주 백목가루 그러니까 허옇게 돼요. 뭐 그걸 안 치고 다른 뭐 일소 예방하는 약재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일소 피해가 없어요. 희한하게 일소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희한한 날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칼슘을 그 시기에, 그러니까 칼슘은 토양에다 아까 질산 칼슘을 4월 달에 준다 그랬잖아요. 주고 나면 그 다음에 6월 이후부터는 세포 분열기까지 이 토양에서 흡수를,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이 목관을 통해서 흡수해서 과일로 이제 가요. 그때는 과일이 6월 달이니까 과일 제일 잖아요. 근데 세포 분열기가 우리 개화 후 6 내지 8주예요. 6 내지 8주 이후부터는 이 가는 것이 어려워요.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칼슘이 올라와서, 칼슘 성분이 올라와서 이파리로 가요. 과일을 못 가고. 왜냐하면 증상작용하기 때문에 이파리로 가고 과일을 못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를,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라 하면 이제 과일이 열리고 35일 또는 40일 동안에 유각이 그러니까 6월 중순경부터 칼슘을 연몇 십일 해주면 된다. 그 전까지는 하지 않고, 그 전까지는 마그네슘 또 주고, 마그네슘 준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칼슘을 또 주고, 이런 것은 이제 뭐 서로 기량작용해요. 기량작용하고 흡수 기간을 고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건 한 6시간이면 흡수가 다 50% 할 때 다 하고, 그 다음에 인산은 이제 11일 정도, 7일에서 11일이 걸려요. 카린은 1일에서 4일 정도, 고토는 뭐 시간당 한 20% 정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황은 한 8일 걸리고 칼슘은 4일에서 6일 걸려요. 50% 흡수할 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차등을 두고 마그네슘 주고, 그 다음에 칼슘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 정도 흡수한 다음에 다른 거 좀 또 흡수를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면은 비료 주는 거에 대해서 착색도 잘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착색기라고 해서, 착색기가 돼서는 인산가리를 주는 게 좋습니다. 인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색을 내게 하는 거예요. 색. 가리도 색을 내고 인산도 색을 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과일 속에 들어있는 전분하고 당분을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분해를 해주니까 거기에 착색을 내는데 더 촉진시켜 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가리를 그때 140일 지난 후에 해주는 게, 그러니까 개화 후 140일부터 착색기에 접어들어요. 그때 보면 약간 이제 붉은 약간 표시가 날 거예요. 그때 인산가리를 한번 쳐주면은 착색 내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거 다축 교육을 뭐 이렇게 하시는 뭐 뽀빠이 거기서 와서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왔어요. 듣고 와서 뭐 비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간 분 중에서 이제 착색이 안 됐다고 네이트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니까 가리를 쳤느냐 안 쳤다, 항산가리 쳤느냐 안 쳤다, 인산가리 쳤느냐 안 쳤다, 염화칼륨 쳤느냐 염화칼륨 쳤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안 친다 그러니까 뭐 바빠가지고 시기를 놓쳤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착색이 안 나는 거예요. 착색이. 그러니까 착색을, 질소질이 토양에 많으면은 질소를 흡수를 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질소를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 입상 황산가리입니다. 가리. 염화가리는 안 써요. 과일밭에는 염류직접이라 그래가 토양에 남는 찌꺼기들이 있어가서 사과밭에는 안 좋고 맛 이런 거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뭐 쌀 거예요. 아마 황산이나 인산가리 뭐 이런 거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와서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뭐 인산가리라든가 황산가리라든가 이런 것을 후반기에 쳐주지 않아서 착색이 안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는 질소, 인산, 가리, 붕소,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주고, 칼슘도 주고 하는데, 칼슘을 주는 일반적인 비료 줄 때보다도 한 달 후에 질산 칼슘을 투항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때 뭐 주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유튜브를 계속 이제 매도래 뭐 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슘을 주는 것은 토양에 줘서 토양에 흡수하게 하는 것은 세포 분열기, 그러니까 꽃이 피고 6 내지 8주 지난
전에는 토행해 주고 이후부터는 연민 시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걸 잊어먹지 마시고 두시고, 그 다음에 수학 40일부터 연마 칼슘을 또 이렇게 주면 돼요. 그때 주고 수학 40일부터 뭐 일주 간격으로 하든지 해서 한 3번 이렇게 쳐주면 사과가 저장성도 증대되고 착색 내는데도 칼슘이 역할을 해요. 칼슘도 착색을 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쳐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크게 준비를 안 해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